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아주 일생의 중대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이성들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골라서 평생 함께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기대면서 남은 삶을 걸어가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기회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남자가 결혼을 생각할 때 혹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결혼까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여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이제껏 나한테 보여준 모습을 보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좋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점들을 갖추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예로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왜 신부감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 여자랑 살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이 평생 윤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물론 이거는 뭐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요리를 잘하면 여자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이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개인마다 바라보는 이상점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특징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한 수준의 휴머니즘입니다. 자,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박애주의, 이타적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단순히 인성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결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게 더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도덕만 잘 지키고 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휴머니즘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냉정한 말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휴머니즘을 실제로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소셜에서 유니세프에서 주는 기부 증명, 굿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배송이 오고 그게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소셜에 속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기부처럼 내 것을 나누어서 타인을 돕는다는 게 이 말이 쉽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남자의 성향이 내 것을 포기해가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몸이 아프면서도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내가 빚이 생겼는데도 기부활동을 쪼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리면 오히려 그 행동이 좋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는 미래를 꿈꾸기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헌신성입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상호간에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이긴 하나 오늘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여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서로에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세상 유일한 사람인 부모님.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절대 영원히 내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세상에서 부모라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배우자뿐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든든한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배우자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와 배우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대의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일이 상대방의 일이고 상대방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모가 필요할까요? 서로에게 헌신하는 헌신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연애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나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가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맡길 수 있고 나랑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딜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의미부여가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범위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왜 매일 같은 삶, 쳇바퀴 같은 삶,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사람이 항상 새로운 자극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 개인 능력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주관이 형성이 되고 그 주관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나와 큰 바탕에서는 너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되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에게 시너지를 일으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 사람 또한 나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의 합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나에게 그런 느낌을 받겠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돈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막 몇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가자고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이 사람과 내 주관이 너무 다르죠. 근데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한테 즐길 만한 거리를 내가 찾아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들어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사람마다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한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장점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해서 세상의 수많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희소한 여자, 꼭 잡아야 하는 여자로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